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누가 해봐봐. 저희 남편은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참 좋다고 말을 합니다. 네. 당신은 그런 남편이랑 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합니다. 네. 네, 집에 와서는 좀 다릅니다.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 성격이 완벽하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좀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젠틀맨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 자신만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렇게 계속 이해만 하고 살아야 되는지요. 그래서 스님 좋은 소식을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질문하니까 말이야. 자, 비슷한 얘기. 질문의 골자는 말이죠. 뭐냐면 여러분들의 남편은 뭐지? 그 싸이 노래 있잖아. 무슨 젠틀맨? 뭐 노래 하나 있었지? 밖에 나가면 젠틀맨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 속을 많이 새기나 봐. 너무 마누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양이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모양이지.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보살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보살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보살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남편이죠, 뭐. 저거 봐, 남편이래잖아. 자,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남편이요. 남편이래. 자,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자, 보살님 있잖아. 스님이 제일 누구를 사랑합니까? 남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제일 사랑하잖아. 사랑이란 말의 참뜻을 법당에서 스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니?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일단 보살님이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결혼을 했잖아 지금, 그지? 아이 낳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중요한 걸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그럼 뭐냐? 사랑이라는 걸 스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기분 따라서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한다 이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사랑은 하나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인데 몸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런 뜻이야. 사랑을 하는 마음이 되면 다 사실은 내려놓아야 돼.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그럼 스님 나의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건 부처님 마음이거든. 사랑은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사랑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젊어서는 뭐냐면 얼굴이 예쁘고, 그것도 다 부처님의 배려입니다. 쇼펜하우의 인생론전집에 나오잖아. 뭐라고 나와? 여성들은 몸이 빨리 만들어진대요. 아름다운 몸매가 S라인. 아름다운 몸매가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남자의 눈을 남자의 눈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눈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여자를 취하잖아. 그런 다음에 족쇄에 갇혀서 노예가 된다는 거야, 남자가. 여성론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냐? 사랑도 처음에 고깃덩어리, 깊은 속마음을 모른 채로 만나잖아요. 왜냐? 이 땅은 계속해서 생명체가 출현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나와야 돼. 저 허공에 보이지 않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차원적인 생명체가 많거든. 우리 이게 3차원의 이른바 말하면 조야한 거칠은 생명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고차원적인 존재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말하면 소립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릇이야, 그릇. 영혼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 땅은 생명체들이 살아야만 되니까 첫째 번째 사랑은 뭐냐면 몸으로 만나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에로틱한 사랑이라고 했죠. 에로틱한 사랑. 심지어는 뭐냐면 허공 가운데 영혼이 큐피드의 화살 아래 큐피드의 화살. 큐피드가 누군데? 큐피드가
큐피드가 전부 다 애기 몸으로, 애기 몸, 천사. 큐피드 알죠? 큐피드가 전부 다 몽환이 애기 몸, 애기 몸. 왜냐? 허공에 있는 영혼들이 둘의 가슴 쪽에 화살을 쏩니다. 서로 몽환이 화살을 맞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피를 흘리면서 뭐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허공에서, 우리 부처님경에 나옵니다. 허공에서 어떤 영혼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이 두 인연을 만나게 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큐피드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허공에 있는 중음신이 영혼이 그걸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은 그런 인연 따라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에로틱한 사랑인데 가다 보면 부부가 만나는 것도 시들해 안 시들해? 좀 시들으니까 그때 뭔가 아니 필리아라고 해서 정으로 삽니다. 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뭔가 아니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나이가 넘으면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이른바 말하면 고깃덩어리의 사랑을 떠나버리고 고깃덩어리를 포기해버리면 얼마인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다음엔 아내와 남편이 나이가 들면 일생 동안 살아온 역정을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부부들이 황혼이혼을 하거나 종교에 기여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정의를 명확하게 내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저보살님이 신랑을 만날 때 결혼할 때 이 결혼이 제가 주례할 때 꼭 얘기합니다. 결혼할 때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사랑은 뭐냐? 나의 인생을 당신에게 뭐라?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지에 찬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남편은 남편의 인생이 있고 아내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계속 인구에 해자되면서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춘향전도 마찬가지. 춘향전 젊을 때 사랑하잖아요. 몸을 던지잖아요. 그게 계속 젊은 친구들한테 사랑의 전형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몸뚱아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혼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만나고 마음이 만나면 고깃덩어리 같은 건 별 볼일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바로 뭐라? 의지에 찬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살님 봐봐. 뭐냐 하면은 남편이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직장에서 일어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고 계속 시달리고 괴로워합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어디 풀 데가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대체로 회사에서 평가가 좋은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를 이잡듯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큰 소리 막 치고 그게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너그럽게 부처님 마음이야. 관세음보살 마음, 약사이레불의 마음으로 자꾸만 받아들여줘야지 그게 해소가 돼요. 남편도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걸 자꾸만 싸우면 둘 다 병 걸려버려요. 병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도 뭐냐면 마음의 병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또 다른 질문을 받겠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도 희귀병 있죠.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의사들이 많아요. 희귀병들 많죠. 이거 명심하세요. 무슨 암이나 치매 이런 것도 무서운 병이지만 이 병도 자 우리 몸을 보겠습니다. 몸뚱아리가 그 다음에 뭐죠? 뭐로 돼 있대요? 세포로 돼 있잖아. 오장육부가 돼 있고 세포로 돼 있고 세포 뭐로 돼 있다죠? 분자로 돼 있고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뭐라? 양자, 중성자, 전자, 쿼크로 돼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봐봐요. 중요한 거다 이거. 뭐냐면요. 잘 들어봐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뱀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 독이 됩니다. 그 물을 소가 먹으면 뭐가 된다? 저지 돼요. 만약에 내가 독심 있죠? 삼독심이라는 게 있어요. 탐진지 삼독심. 그러니까 독심을 딱 내는 순간 독목은 생각을 내는 순간에 나의 쿼크 저 밑에 원자 전자 이하의 단위의 영향력을 행사해버립니다. 소립자의 생각은 아직 뭉쳐져야지만 질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제일 소립자들 미립자들에게 영향력을 해서 독목은 소립자를 만들어버려요. 독목은 원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동목은 원자와 분자의 고장이 나버리면요, 이게 의사들도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의사들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의사들이 옛날에 내과, 의과, 소아과 있는데 이제는 이상히 양자의학이라고 나와가지고 방사선으로 막 치료하는 거예요. 암도 치료할 때 의사들이 별로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의사는 보조입니다. 전부 다 뭐라 방사선으로 치료하거든. 양자의학, 소립자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이 자꾸만 의학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의사들이 괴로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의사들이 점점 신뢰감이 떨어지고 살기 어려니까 요즘엔 뭐라고 그래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무자식 상팔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뭐죠? 아이를 자꾸만 나의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 무자식 상팔자란 말을 싫어하고 밥이 보약이야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야? 한의사. 밥이 보약이, 의사들이 요즘에 사면 초과야. 제대로 뭘 못하니까 베라벨리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희귀병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병이냐? 그래서 제가 보살님한테 말씀드려요. 희귀병 같은 건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하면요, 맨 밑에 다니서부터 병이 올라오니까 가와사키 병이 이상한 병들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손도 못 대는 병이야. 그건 전부 다 소립자, 미립자, 분자 상태, 세포 상태의 병들입니다. 의사들이 손을 잘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막 짜증 부리고 막 속세이고 가슴 아프게 하면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할 때 나의 인생은 이 남편 것이라고 얘기했다. 사랑은 뭐라 의지에 찬 결단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 부리지 마세요. 둘 다 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른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약사를 볼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마음으로. 그러면 그 안에 짜증,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엔 두 명의 큰애기가 있다. 하나는 뭐라? 하나 누구야? 작은 애기. 우리 집 또 하나는 뭐? 울산 큰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큰애기처럼 생각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 점점 더 남편이 나의 수양의 대상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는 점점 더 뭐라? 부처님이 되시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참다운 결혼의 의미와 참다운 사랑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큰 스님께서 우리 사회의 이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소재를 로 설법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불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늘 큰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중이 등장하면서 길거리 응원에 많은 대중들이 네. 결집하였고, 이어서 2008년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네.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를 내세우면서 대중 운동이 발전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네.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론 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큰 스님께서는 이런 집단적 대중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우리 불자들은 네.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신 질문이세요. 자, 인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옛날엔 왕이 있었어요. 왕 있었죠? 왕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뭐야? 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왕들을 부국강병 하시면 나라를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강병을 가지고 있으면 부국강병이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잘 거니까. 그 당시에 뭐 산업이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왕이 왕권 신수라고 그래가지고 왕권 하늘에서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이 왕들이 자꾸만 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옛날엔 자급자족을 하면 됐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기술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기술이 발달해요. 농기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이렇게 하다가 모두 나오고 점점 밭 갈고 농 갈고, 그러니까 점점 인구도 많아지니까 소통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소통이 잘 돼요. 중국도
동주시대, 서주시대가 있어요.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 아시죠? 춘추전국 다음에 당송, 원명청 이렇게 나가는데요. 수당원, 원성, 송명청 이렇게 나가는데,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엔 중국도 엉망진창했었어요. 막 갈라져 있었어요. 근데 진나라가 완전히 통일했잖아요. 근데 진나라도 진시황이 했다가 어때요? 금방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국민들을 압제하거든. 진시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냥 산채로 학자들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린 거야. 책도 다 불태워버리고 엉망으로. 그러니까 왕들이 너무 전행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힘 있는 사람은 제후들이에요. 제후. 그러니까 진현제주 한이요 7국 5초 7국 해서 나라가 여러 있으니까 제후들이 똑같이 권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힘을 좀 가진 무력을 가지고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인구가 점점 늘잖아요. 서양에서는 말이죠. 서양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왕이 자꾸만 전쟁을 하니까 영국 같은 나라에서 왕의 권한을 너무나 mon고하니 가만 두다 보니까 너무나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는 거죠. 왕의 권한 죽이진 않고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러면서 이게 이제 gradually development네요. 점차적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된 모양인 거 아니? 왕이 점점 이렇게 권력을 잃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죠? 루이 16세 같은 사람, 루이 18세 같은 사람, 마리 앙뚜아네트 완전히 너무 사치와 호화의 그 절정이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불란서에 뭐죠? 대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존 로크랑 그 전제군중 때 토마스 홉스가 있었지만 존 로크, 무슨 몽테스큐 하면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사상을 공부한 뭐죠? 그 당시에 이른바 말하면 진보주의자들이 안 되겠다, 엎어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란서 대혁명을 일으킨 바람에 완전히 힘이 폭발돼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칼 포퍼라는 사람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나라님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소통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자꾸만 대화를 나눠서 그들의 어려운 점을 뭐예요? 자꾸만 들어서 개량을 해나가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이 소통을 잘 하다 보면 뭐죠? 뒤집어 엎어져 봐요. 우린 4년인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선거하잖아요. 잘 안 되면 선거가 선거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게 선거를 해서 당선됐다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도 사태다, 광우병 소고기 파동이다, 무슨 월드컵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이 월드컵이라고 옛날에 4.19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5.16 혁명도 있었지만 혁명이라는 건 왜 나는가? 이게 뭐냐면 이승만 박사가 18년 몇 년이에요? 18년간 뭐라 독재를 하다 보니까 골마 터질 대로 터지는 거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학생혁명이 나면서 그 기화를 타고 사회가 혼란하고 학생들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때 뭐 민주당이 올라섰는데도 잘 안 되고 뭐 장면 박사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기화를 타고 군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군사혁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영명한 게 군사혁명을 해서 쫙 가가지고 됐는데 결국 뭐죠? 결국은 이른바 말하면 무슨 뭐 5공화국 어쩌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점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적 IT 강국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결집 수단이 강해진 거예요. 이 IT로 인해 가지고 선거를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되는 거 아니? 다중의 힘. 이제 국민들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나의 이데아가 옳다라고 판단되면 그 이데아에 몰입을 하는 하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꼭 명심을 하세요. 여기 총법사 간부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가 법력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법력을 내가 단단히 다스리고, 여러분이 금생만이나 세세생생 하잖아요. 부처님 전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법력을 다스리면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법력을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법령은 하나로 만드십니까? 이슈를 딱 던지는 건 누구야? 야, 이거 광우병 잘못 먹으면 우리 전부 다 광우병 걸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뭐죠? 와, 이거 큰일 났구나.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과거에 월드컵 때 야, 우리나라가 세계 8강 4강에 가야 된다. 전체 국민이 하나의 이슈로 탁 모여버린 겁니다.
이슈를 선점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는 게 모보크라스, 이른바 말하면 플라톤도 말하고 소크라테스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말한 거예요. 서양은 비교적 왕권을 뒤집어 엎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빨리 성숙한 거예요. 거긴 소크라테스가 티마이스 크리스티안에 보면 대화가 소통이잖아요. 잠깐 부처님도 자꾸 질문하고 말이죠.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개량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바크라시라고 해가지고 중우정치란 말이에요. 중우정치. 어떤 그런 선동가가 나와가지고 뭔가 그릇된 정보를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이슈로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저 친구들은 이렇게 했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스트라시즘을 만들어가지고 도편 추방이야. 그 당시도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덴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자를 내쫓아버려요. 그게 아덴의 민주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4년 정도의 임기제를 두고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기 내에 이른바 말하면 여러 가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막 해서 이러면 그 나라가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많은 이 마이너리티가 아닌 메조리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약점이 있는 거 아니? 인간의 약점이 개개인의 약점이죠. 그죠? 개개인의 약점은 어디에 쏠리기 쉬운 거예요. 부처님은 중도란 말, 중도. 흔들지 말아라. 근데 어디에 쏠리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요, 여기 뭔가 구경 가요. 시장판에 가면 사람들이 모였으면 괜히 저도 가서 끼우끼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자꾸만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저기 뭐가 있대 이래가지고 이게 사람의 세력이 커져버리다 보면 이게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과거로부터 우리나라가 저 열강, 저 중국, 뭐 소련, 미국, 일본 뭐 해가지고 열강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이죠.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쏠리길 잘해요. 쏠릴 수밖에 없고 친일파니 뭐 친미파니 친중파니 친소파니 우리나라 역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좀 이성적이고 여러분이 거기에 어떤 엄마 아버지로 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직장에 많이 못 다니고 나이 든 사람도 뭔가 하니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어떤 이슈를 딱 던지면 여러 가지가 같이 포개져 가지고 폭발적인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가 옛날에 이제 월드컵 때 그랬고 그것이 모이는 게 이제 광우병 때문에 한번 와장창창 하다 보니까 정권들도 겁낸다니까요. 이 나라가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이 안정되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위정자들이 뭔가 하니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화하고 솔직하게 뭔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인재를 적재적 소위 뭐라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잘 될 때 그런 폭발적인 이슈들이 사그러질 수가 있어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폭발돼 버린다. 그래서 혁명이 나는 거예요. 혁명은 터지는 겁니다. 이 터지는 걸 방지하려고 하면 자꾸만 꾸준히 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거제도 같은 게 이게 꼭 우리 민주사회에 필요한 거지만 선거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이슈가 자꾸만 나오면 사회가 혼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하니 끊임없이 뭔가 개량을 해나가려는 의지가 위정자들한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보세요. 아무나. 자, 우리가 일상에서 네. 신심을 장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오래되다 보니까 신심하고 생활하고 네. 조금 따로 놀질 않나 이런 좋으신 생각이 질문이에요. 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신심을 네. 일상생활에서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으신 질문이야. 네. 보통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하도 질문에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좋으신 말씀이에요. 자, 좋으신 질문. 자, 신심을 어떻게 하면 제가 나이가 60대, 70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신심에 복 차서 막 살잖아요. 활기차게.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자, 아까 생각이란 세계였죠? 그러면 영원 것이 이제 접점이잖아. 그럼 이게 전부 다 생각은
영혼에서 생각,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니까 영혼은 마음이잖아. 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생각을 갖다가 뭔가 하니 마음을 잡으려면 생각을 잡아야 돼. 화엄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화엄에 보면 신심 다음에 염심이 나와. 육념심이 아니겠지. 첫째로 뭔 거 아니?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렇거든. 왜 매일같이 살아가다 보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잖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매일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딱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계니까 말할 때도 뭐냐면, 왜냐? 이게 참 중요한 게 마음에서 나온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지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잡아버리면 마음을 잡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잖아, 그렇지?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잡으면 마음을 잡을 수 있잖아. 금방에 운하 항복기심을 했으니까. 그럼 어떠냐? 기도를 어렵지만 열심히 해야 돼. 부처님 법을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해. 진짜요. 그 다음에 항상 중생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법당에 나오는 신도들 하나하나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 난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지만 말이지. 근데 어쨌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환한 미소를 지고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로. 오늘 여기 사찰경영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생각, 그 옛날 어르신의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그러잖아. 진짜요. 저는요 천일을 8번 9번 했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거 다 얘기했지만 제가 하도 잠을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서 2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해서 가니까 딱 병원에 가니까 삼성병원 원장 최한영 박사가 암입니다 이렇게 성공하더라고. 잘라버리고 또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쉬어가면서 내가 너무 몸을 함부로 굴렸구나. 이 잠을 너무 안 자고 너무 했구나.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요. 죽음이 기다려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살지도 나 잘 몰라. 부처님께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생각 바로 그거야. 현실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 그 염으로 잡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얘기 탁 정확한 질문이야. 생각을 잡아. 기도를 열심히 해. 염불을 해. 염불하면 저절로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면서 주변이 좋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법을 끊임없이 연마해. 부처님 법을 공부해. 부처님 경전 속에 살아. 염불이야, 염법이야, 염승, 사부대중을 생각하는 거야. 사부대중 쌍가라는 게 원래 스님이 아니잖아. 사부대중,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잖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염계. 어쨌거나 간에 계행에 대한 관념을 투철히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시라고 했잖아. 그지? 염시. 항상 내 것이란 마음보다 아까 나와 남이 없어지면 거기 부처님이 자리하거든. 영원히 자리한단 말이야. 내가 주는 마음. 그 다음엔 항상 하늘이 날 지켜보고 있구나. 염천이라고. 이 육념심이 수행에 화엄에 보면 십심,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십지 등강묘강 나오잖아. 가장 원천적인 얘기 아니야. 신신 다음에 염심이야. 이 염심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육념 다음에 염심, 신심, 염심, 정진심, 회심 쫙 이렇게 나가잖아. 십심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만 깎은 그냥 속인지 뭐. 그러니까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한번 생활화 해봐. 생활화 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화두일념도 마찬가지예요. 이목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저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냥 이게 나야 되더라고요. 쉴 새 없이 화두를 챙기려고 애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같이 이렇게 생활합니다. 뭐 부전도 있고 뭐 여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들성 부른 나무가 떡잎부터 한다고.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제가 물어봅니다. 정말 너 중된 걸 행복하게 생각하냐 안 생각하게 생각하냐? 중된 걸 정말로 행복하게 생각하냐 아니냐? 인신난득교 불법 난봉이라고 그러면 위승 스님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스님 되기
너무 복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그 제가 세세생생 스님의 길을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나의 생각을 붙잡으면 수행의 원리가 그겁니다. 뭐 알아차림이니 어쩌니 얘기 나오는 게 마인드풀니스니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원형에서 인도에서 들어온 게 비바사나 사마타가 묵조나 천태지잔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다음에 뭐 굉지정각 진월청류하다가 뭐 대종고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다 결국은 중국의 대선의 종장들도 문을 닫잖아요. 정토 규병 종물이 넘어 다 이거잖아. 선의 역사가 다 그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저 생각을 잡는 생각을 딱 잡으면 돼.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아보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자. 자, 야, 저는 일부러 제일로 이렇게 앞에 와서 스님 용안을 이렇게 배우면서 침 튀기는 것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슴 안에서 환희심이 일어나고 마치 부처님을 배운 듯한 그런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행복감에 젖어 있고 제가 복이 많구나라고 지금 뿌듯해하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생명 경시 풍조라든가 물질 만능이라든가 네. 또 불신 풍조라든가 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으며 네. 앞으로 불교적인 대안으로 치유 방법은 뭐가 있는지 네.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리 스님들도 신도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불교 경전이 부처님의 우린 그걸 생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여기 사찰 최고의 경영자 과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제 발달사라거나 최근세사라거나 이게 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역사책은 위정자가 가짜로 왜곡시킬 수 있다. 근데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모른다 할 때 인과니까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이 진도 앞바다 질문이 나오고는 굉장히 뭔 거 아니야. 조심스러운 게 하도 요즘에 슬퍼하니까 잘못 말했다간 또 바가지로 욕 먹어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우수한 국민이에요. 근데 첫째로 뭐냐면 조선시대가 기울잖아요. 그죠? 그 기울 때 우리나라의 대한 세력이 요즘에 정도전이 막 히트치잖아요. 그런 고려 말에 대한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하니 나라를 뒤집었고 어쨌든 그건 역사적인 순리 흐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중국에 원나라가 기울고 쿠빌라이가 기울어버리고 명나라가 가서 주원장이 쓰는데 여기서 최영이라거나 뭐 해가지고 쳐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세를 잘 판단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최영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정권 위정 아주 정권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니까 쳐들어가자 안 된다. 명나라를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갔는데 이성계나 이런 사람은 이거 새로운 신흥세계력으로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쓸어잡아가지고 쓸어엎어버렸잖아요. 거기도 또 정몽주 무슨 정도전이 뭐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그건 다음 예로 두고 역사의 변천기였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때 조선시대 말에 당장 보세요. 그 당시에 뭐 외척의 세도 뭐 영정, 헌철, 영조, 정조까지 됐다가 헌종, 철종, 고종, 수종 완전히 이건 강화도령 아시죠? 강화도령 씨가 말라버리니까 아무나 그냥 저 강화도에서 그냥 데려다가 철종을 세우고 막 이래버렸잖아요. 그랬을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이게 나라의 어떤 쇠퇴기에 대한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가 우리가 대한 세력이 있을 수도 없고 계속해서 뭔가 일본이 이제 호시탐탐 일본 세력들에 의해서 일본이 오고 뭐 청나라하고 일본 여기 청일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을 청나라 일본이 자꾸 이제 바야흐로 전세가 제국 이른바 말하면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가니까 그때 일본이 딱 잡고 우리는 먹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우린 치열하게 일본하고 독도니 위안분이 난리가 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일본이 36년 동안 지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이 됐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방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의한
도움, 그렇지 않습니까? 소련, 중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자기들끼리 회담해가지고 갈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한국에 여기에 군정을 갖다 하게 되고 소련이 중북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미소 공동위원회 뭐 이렇게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 거니까. 요즘에 역사책을 잘 안 공부시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 여기가 미국의 속국처럼 되는 바람에 유섬 우리 어렸을 때 유섬 유세이드 해가지고 뭐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뭐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너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미국에 막 하다 보니까 교회 세력이 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렇게 메가더가 총사령부 있으면서 일본은 참 그래도 이게 웃기는 게 일본은 이른바 말하면 한 번도 불교가 탄압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부 쇼도꾼이 해가지고 쫙 내려온 계복 가운데 계속 일본은 불교가 계속 뭐 신사가 있고 했지만 근데 여기는 미국이 들어와서 만약에 기독교 세력이에요. 근데 이제 1945년 해방되고 1950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1900 혼돈 시대 가운데 막 50년 전쟁을 어수선하고 난리법석이고 수백만이 돌아가시고 그 1960년 군사정권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공과가 있지만 여러 가지 독재, 군사 독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잘 살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필했던 거예요. 간단한 제가 유달령 씨라고 어디 가서 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유달령이라는 새마을운동 총본부장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을 하나의 이데아로 확 묶을 수 있을까? 잘 살아보세요였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게 국민들을 확 쓸어갔던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정신. 야 이거로 경제개발 계획을 막 해적기는 바람에 이만큼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축성장 이게 산업혁명 민주주의라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그나 카르타 해가지고 무슨 뭐 유명 명예혁명이 청교도혁명 쭉 내려오면서 무슨 뭐 불란서 대혁명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피를 마시고 자라거든요. 피를 마시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4.16 5.16 독재 이게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이게 민주주의가 안 된 거예요. 또 민주주의는 인류가 낳은 뭔가 가장 좋은 제품 가운데 하나 다스리는 제품 가운데 대의민주주의니까 좋은 제품이라고 좋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물질 잘 살아보세만 하다 보니까 색즉시 공무죠. 공즉색이잖아요. 물질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마음이 진보 마음이 개량이 안 된 거예요. 칼 포포 어제 가져서 말씀드린 칼 포포의 그 책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칼 포포 유대인이었잖아요. 나치를 피해가지고 있다 영국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사상가 됐지만 칼 포포 책에 보면 끊임없는 개량을 두려워한 자 혁명을 면키 어렵다. 끊임없는 개량 우린 개량해야 돼요. 계속 개선된 노력을 하는 자는 터집니다. 재앙을 맞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사회도 개량하고 마음도 개량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량을 한 자기도 개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개량하는 건 뭐냐면 자율적인 거잖아요. 내가 개량은 타율적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보고 있잖아요. 선장의 마음이나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선장 자리에 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 몰라라. 남 몰라.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잘 살아보세만 하다 보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만 하지 남을 배려하는 정신이 전혀 자라지 못했어요. 민도가 자라지 못한 거예요. 천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되긴 됐지고 세계 10위권이더라고 막 이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도덕력이라거나 라이놀드 리버네길 어제 가서 얘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죠? 나라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본 베이스는 정의다.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은 뭔가 하니? 도덕률이 그 사회의 기반이 되지 않는 사회는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그 정권은 언제든지 붕괴된다. 우리 마음의 얘기잖아요. 도덕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조한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지금까지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가 제 기능을 바라지 못하면서 정권이 드라이브를 밀어가지고 막 나가는 길을 하다 보니까 잘 살아보세만 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좀 빛나보세. 마음이 맑아보세. 마음이 도덕적으로 살아보세요. 마음이 윤리적으로 살아보세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균형이 언밸런스가 되니까 언밸런스는 항상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고 색즉시 공이에요.
이게 도덕률의 어떤 문제가 오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은 깨치려면 이런 걸 더 많이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불란서 대혁명사 읽다 보니까 불란서 대혁명사에 무서운 게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바티칸 옛날에 로마 교황이 딱 너 안 돼! 왕 그러면 왕이 그 내려와야 돼요. 파문당하면 끝이야. 로마 교황권이 대단했거든요. 교황권의 전성시대니까 아비뇽의 유패 다 나오잖아요.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있었거든요. 교황이 파문해버리면 왕에서 내려와야 돼. 끝이야. 왕이 교황권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잔다크 해보세요. 100년 전쟁 끝에 잔다크가 일어났잖아요. 잔다크가 거기 보면 잔다크를 모함하는 친구들이 뭐 추기경인이 막 나오잖아요. 웃긴다니까. 그렇게 종교의 폐해가 컸어요. 근데 불란서 대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공식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우선 불란서에서만 죽은 모가지 날아간 성자가 8만입니다. 교역자들이 8만 명 정도가 단두대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유럽에서 카톨릭 세력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이 뭔가니 불란서 대혁명이 그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자꾸만 터지는 거예요. 앞으로 또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스님들이 법당에서 신도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언제 어느 곳에 가시든 간에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안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압축해서 생각해 보세요. 60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2014년도인데 요즘엔 좀 어렵다고 하지만 불과 5, 60년 만에 전쟁에 10위권으로 진입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름 몰라도 저 북구라파에 가면 코리아보다 샘성을 더 잘 알아요. 현다이를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대단한 국민인데 이게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서로 책임이 함께 공유돼야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죠. 반갑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